안녕하세요. 4시의 특허청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할 이야기 손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특허공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기술보증기금의 우혜진 차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혜진 차장님 반갑습니다. 자, 2020년 특허청 지원사업 설명 오늘도 계속됩니다. 자, 오늘은 특허공제 사업에 대해서 기술보증기금의 우혜진 차장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특허청과 그리고 위탁기관인 기술보증기금, 줄여서 기보라고도 합니다만, 네. 함께하는 특허공제 사업은 말이죠. 지난해 8월 29일부터 시작해서 현재도 많은 기업들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도 이 좋은 제도를 모르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말이죠. 자, 특허공제 사업은 대한민국에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 중견기업이면 특허 보유와는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한데요. 자, 혹시 이게 또 의무적으로 뭐 해야 되진 않느냐 하는 뭐 그런 궁금증을 가지는 분도 들어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차장님? 특허 공제 사업은 뭐 의무인가요? 혹시 뭐 설마 또 이거 뭐 가입 안 했다고 뭐 불이익 주는 건 뭐 없는지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진 않고요. 특허공제 가입은 의무는 아니지만 네. 특허공제 가입을 하시면 해외 출원이나 지식재산 관련 분쟁 이슈가 생겨서 일시적으로 큰 자금이 소요될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은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의무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뭐 필수로 해야 되냐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특허공제 상품에 가입한 후에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일반 뭐 예금, 적금이나 보험처럼 대출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어떻게 이 대출 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요? 특허공제에 가입하시면 매월 일정 금액의 부금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네. 금액은 30만 원부터 5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최대 1000만 원까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공제 부금을 12회 이상 납부하신 후부터 대출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대출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식재산 비용 대출과 경영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의 해외 출원이나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생기셨을 때 지식재산 비용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시고 일시적으로 경영자금이 필요하실 때는 경영자금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부금을 12회 이상, 결국 1년 이상 네, 그렇습니다. 납부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그 특허공제 상품에 가입한 후에 지식재산과 관련된 분쟁이 예를 들어서 발생하게 됐을 때 자, 어떤 도움을 또 어떻게 받게 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그 A라는 기업이 짝퉁 제품으로 인해서 해외 모 국가에서 특허 침해를 받았다. 그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A 기업이 해당 국가에서 침해 소송을 진행할 수가 있겠는데 말이죠. 이렇게 해외에서 특허권 침해로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특허 공제에서는 또 어떤 또 도움을 또 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이러한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지식재산 비용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공제 부금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 되셨다면 부금 잔액의 5배 범위 내에서 실제 발생한 금액만큼 대출을 받으실 수 있고 5년 내로 분할 상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대출 금리는 2%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쉽게 예를 들어서 네네. 설명을 드리면 월 부금액 50만 원인 상품에 가입하신 기업이 12개월 동안 부금을 납부하시면 부금 잔액은 600만 원이 되고요. 대출 한도는 이것의 5배인 3천만 원이 됩니다. 네, 소송을 진행을 하시면서 소요되는 인지액이라든지 대리인 비용, 번역료와 같은 그 실제 발생한 비용만큼 대출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1년만 해도 그렇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한 것도. 그렇군요. 자, 같은 일이 발생을 하더라도 이게 해외에서 일어나면은 더 또 심각한 문제인데, 자, 이럴 때 특허 공제에 가입했다면은 그 덕을 톡톡히 또 볼 수가 있겠는데 말이죠. 자, 차장님. 자, 지금까지는 앞에서 그 국내외 뭐 심판, 그다음 소송, 해외 출원 등 지식재산 관련된 어떤 대출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외에도 혹시 특허 공제 가입자만을 위한 어떤 다른 혜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다면은 또 어떤 게 있는지 그것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현재 특허공제 가입 기업을 위한 다양한 우대 혜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무료 법률 자문 서비스가 있겠습니다.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성을 갖춘 특허공제 자문 변리사들로부터 지식재산 관련 분쟁, 출원, 사업화 또는 계약과 관련한 자문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고 부금 납부액에 따라서 신청 금액에는 저희가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술보증기금에 보증 신청을 하실 때 최초 신규 보증 한 건에 대해서 보증료 0.2%포인트 감면 혜택이 있고요. 네. 지식재산 패스트 보증 지원 한도를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해드리는 우대 혜택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일부 특허청 지원 사업에 가점을 부여해드리는 혜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깨알 같지만 아주 소중한 혜택들이 많이 있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특허공제 상품 가입을 시작한 지 이제 좀 반년 조금 이제 지났네요, 그죠? 네.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뭐 걸음마 단계라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가입한 기업들 중에 혹시 뭐 특허공제 도움을 받은 기업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1년이 안 돼서 아마 없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허공제 사업이 작년 8월 29일에 출범을 했고 네. 1년 뒤인 올해 7월부터 대출 신청 요건을 갖춘 기업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출 지원을 받은 기업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만 이제 사업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작년 말 기준으로 1,400여 개의 기업이 가입을 완료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특허공제 제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그런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반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1,400여 기업들이 네, 가입이 되어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1년만 지나면 올 7월 달부터는 이제 빠르면은 네. 혜택을 보는 기업이 나타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특허공제 사업 이야기에 푹 빠지다 보니까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나갔는데, 자,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시중에서는 그 대중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어떤 그 반짝 금융 상품 같은 게 많거든요. 자, 혹시 오늘 설명해 드리는 이 특허공제 상품도 한시적인 어떤 가입 상품은 아닌지 하는 궁금증이 드는데 어떤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진 않고요. 특허공제 상품은 중소 중견기업이라면 특허 보유 여부와는 상관없이 네.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허공제 홈페이지 ipmess.or.kr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간편하게 청약이 가능합니다. 네. 네, 최근 우리 기업들의 해외 출원이랑 그런 지식재산 분쟁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식재산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특허공제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특허청과 기술보전기금이 있는 한 이 상품은 없어지지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특허청 지원 사업 중에서 기술보전기금과 함께하는 특허공제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특허공제 사업이 국내외 시장에서 특허 분쟁 등으로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중소기업을 든든히 지켜주는 금융장치로서 되길 바라고, 모쪼록 특허로 무장한 우리 기업들이 지식재산 기반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쁘신데 불구하시고 좋은 정보 알려주신 기술보전기금의 우혜진 차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